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임영님의 놀라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60주 5년간의 연속 기록이 달성된 이후 여러 언론에서도 일제히 해당 내용을 전했는데요.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얼마나 임영님이 대단한 위협을 달성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스포츠 서울에서는 32만 표 압도적인 지지, 임영웅 독주 이름 자체가 기록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장기 독주를 이어갔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이번 투표에서는 32만 438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전했죠. 한편 스포츠 동화에서는 임영웅 32만 표 폭발, 1위가 일상이 됐다라면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해 주었는데요. 기사에서는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60주 연속 1위라는 믿기 힘든 숫자를 또 한 줄 늘렸다며 특히 2위와의 차이를 5배 가까운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었다고 전했고, 팬덤 움직력을 보여주는 좋아요 부문에서도 임영님의 이름은 가장 위에 있었는데 32,810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변함없는 지지와 인기를 숫자로 증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발표되는 각종 차트에서 꾸준히 1위를 이어가는 임영님의 저력은 이번에도 선명했는데, 팬클럽 영시대의 뜨거운 응원 속에 임영님은 또 하나의 기록을 더했고 아이돌 차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탑스타뉴스 장지우 기자님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대기록의 사나이 임영웅 아이돌 차트 260주 연속 1위, 독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숫자는 때로 말보다 정직하다면서 260주라는 숫자 앞에서는 어떠한 수식어도 사족처럼 느껴질 지경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수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60주 연속 1위를 기록했는데 1년이 52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꼭 5년 단 한 주도 정상을 내주지 않은 채 이어온 기록이라고 전했죠. 그러면서 아이돌 차트가 23일에 공개한 3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은 32만 438표를 획득하며 이번 주도 선두를 지켰는데, 단순히 1위라는 사실보다 주목할 것은 그 격차라면서 경쟁자들과의 차이가 매주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양상 속에서 가요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적수가 없다는 말이 이제 하나의 정설처럼 굳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팬덤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좋아요 부문에서도 임영웅은 32,810개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 아이돌 차트의 평점 랭킹은 단순한 스트리밍 수치가 아닌 실제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집계되는 지표로, 그 점에서 이 숫자들은 임영웅을 향한 팬덤의 온도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척도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임영웅이 처음 이 차트에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의 일인데, 당시 TV조선 미스터트롯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임영웅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훌쩍 넘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물로 빠르게 자리를 굳혔고, 그리고 차트 정상에 오른 뒤로 지금껏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다면서 260주라는 숫자는 그 궤적의 총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이 기록을 가능하게 한 힘들 중에 하나는 단연 팬클럽 영시대라며, 단순한 응원을 넘어 봉사와 기부, 문화활동까지 아우르는 이들의 움직임은 임영웅이라는 이름에 단단한 무게를 더해왔는데, 아이돌 차트 집계 방식의 특성상 꾸준한 참여와 결집이 핵심인 만큼 260주의 기록 뒤에는 영시대의 260주가 함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5년이라는 기간은 유행이나 반짝 인기로는 설명되지 않는데 그 사이 수많은 신인이 등장했고 트렌드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임영웅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음악적인 외연을 넓히며 트로트 가수라는 틀을 스스로 재정의하는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61번째 연속 기록도 예약된 분위기라면서 가요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언제까지 1위를 지킬까가 아니라 이 기록이 어디까지 뻗어갈까로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임영웅의 독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전했네요.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웅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60주 연속 기록에 대한 언론사의 극찬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웅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부봉사 소식입니다. 임영웅 팬클럽 봉사 나눔방 라온이 이번에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는데요. 지난 3월 2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중증 장애아동 거주시설 로뎀의 집을 방문해 57번째 급식봉사와 함께 191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온은 매달 로뎀의 집에 급식비와 물품을 후원해왔고 이날도 직접 주방 봉사에 나서서 아이들을 위한 특식을 준비했는데요. 이날 식단으로는 불고기와 소고기 배추 된장국, 스팸 두부전, 새우 부추전 등을 준비했고 간식과 식자재로는 한우 양지 11kg, 딸기와 샤인머스켓, 오렌지 등 제철 과일들을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날 원생들은 지역 축제에 참여하느라 외출 중이었지만 라온이 준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서둘러 귀가할 정도로 기대감을 보였다고 전했는데 봉사자들은 기다려준 아이들 덕분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로뎀의 집 측은 원생들이 라온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면서 매달 새로운 식단과 정성어린 간식을 챙겨주시는 영시대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편 라온의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는데 지난 58개월 동안 로뎀의 집은 물론 쪽방촌, 용산박스촌,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희망을 파는 사람들, 서울대 어린이병원 등을 찾아 꾸준히 나눔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급식봉사는 물론 청소년 자립지원, 중증 어린이 환자 후원, 로뎀의 집 재건축비 지원 등으로 이어진 누적 후원 금액은 총 2억 1,739만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책 헌정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별빛님들 작가 김진명님이 소설 세종의 나라를 집필한 이후 임영님을 포함해서 15분의 각계각층 명사에게 책을 헌정한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책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또 언제 전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기사가 전해졌네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우리가 잊고 지낸 한글의 가치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김진명 작가님이 선정한 15분의 명사 중에 한 분인 한글학자 김수롱님이 책을 받고 감사함을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토대로 예상해보면 김진명님이 책에 사인을 해서 임영님에게 지난 2월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사에 따르면 한글학자 김수롱님은 2월 말쯤 장편소설 세종의 나라를 펴낸 김진명 작가님으로부터 친필 서명이 담긴 책 한 지를 받았다며 총 2권이었는데 때마침 필자본은 3월 초에 훈민정음 해례본 탄생의 역사를 쫓아 신숙조와 성산문이 중국 의문학자 황차를 만났던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여정 가운데 있어서 해당 책을 단숨에 읽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이 책의 저술과 보급을 기획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15인 헌정 사실을 밝혔는데 이때 처음으로 김수롱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임용님과 BTS RM 그리고 유재석님 등과 함께 선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 세종시 한글 행사에서 명함을 주고받은 인연이 있어서 17일 제천에 머물던 김 작가님과 직접 통화를 나눴다고 전했는데요. 김진명 작가님은 15분 모두 세종 정신을 빛내줄 인물들을 쥘 베른의 소설 15소년 표류기에 맞춰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무인도에 표류한 소년들이 서로의 지혜와 능력을 모아서 끝내 위기를 극복해 나가듯 오늘의 한국 사회 역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지혜와 헌신으로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정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책 첫 장에 헌정인에 대한 정성어린 헌정 서명을 적어주었는데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서 훈민정음 연구 학계에 대한 예우로 느껴져서 마음이 묵직했다며 수십 년간 해례본을 연구하며 늘 안타까웠던 점은 이 위대한 성취가 대중의 가슴에 온전히 닿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숭엄한 주제를 소설로 형상화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고 전하자 사실 처음에는 이 주제로 글을 써보라는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와 세종시의 권유를 꽤 오래 고사했는데 세종대왕의 위협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부족한 필력이 그 빛을 가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전했고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민족 정체성의 뼈대이자 문자를 권력의 도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이동시킨 문명사적인 전환점이어서 소설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저는 임영님에게 보내는 책에도 겉장에 임영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서민들의 정서를 음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팬들이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며 늘 대중의 삶 속으로 낮게 다가서려는 행보가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세종대왕의 마음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이 책의 겉면에 쓰여 있을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은 훈민정음 반포 580돌이자 한글날 제정 100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 작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냐는 말에는 사대주의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만의 혼을 세우려 했던 세종의 깊은 고뇌가 독자들의 마음에 가닿기를 바란다며 전 세대가 한류에 열광하고 우리 글을 배우려고 하는 지금 정작 주인인 우리가 잊고 지내던 한글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죠. 저는 해당 기사를 읽으며 세종대왕의 예민정신과 임영님의 팬사랑을 다시 한번 연결시킬 수 있는 기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배우기 쉽도록 28자를 만드셨듯 임영님은 모래나 바람, 발자국처럼 누구나 아는 순 우리말로 목에 뼈대를 세우고 화려한 미사옥으로 벽을 세우기보다는 누구나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위로의 쉼터를 제공하려는 아티스트의 배려를 전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님이 문자가 통하지 않아 억울했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드셨듯 임영님은 세대 간의 대화가 끊긴 대한민국에 공감의 노래라는 도구를 선물했는데 장벽을 허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래하며 소통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야말로 거장 김진명 작가가 주목한 임영님의 소통의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임영님이 고르고 골랐던 이 순하고 예쁜 우리말들이 바로 우리 팬분들의 고단한 하루를 닦아주는 현대판 국민정음이라는 칼럼 기사가 생각나는데 책 겉면에 임영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2월에 이미 도착했다고 하니 임영님도 해당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